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요즘 남한에서는요, 하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취준생 그리고 취준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바짝 긴장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워낙 취업문이 좁다 보니까 취업 고시, 취업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북한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북한의 취업과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노동연구자신 김화순 박사님, 그리고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이 하반기 채용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이런 뭔가 채용 시즌, 취업 시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박사님? 북한에서는 취업이라든가 채용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서는 구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거는 북한에서는 국가가 졸업을 하면은 직장을 정해줍니다. 네, 그걸 바로 직업 배치라고 합니다. 네. 네. 야, 일단 직업 배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배치라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일단 우리 남한의 하반기 취업 시장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면접까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열기는 뜨거운데 갈수록 채용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미진 씨는 북에서 처음 오셔서 남한의 이런 취업 분위기를 보고 좀 어떤 마음 드셨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취준생 취업을 해서 준비한다. 북한은 실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면접을 보는 것도 늘었다고 합니다. 표정과 시선을 주로 보는데요. 눈꼬리, 눈썹산, 윗 눈꺼풀까지 얼굴을 분석하는 항목만 6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취업문 통과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는 일요일 밤에 이 네. 신입사원을 통해서 이 아나운서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이 아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다 해서 이제 암시를 만드는 그런 이게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옷을 사용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북한은 좀 다르다고요. 북한에서는 그 신규 노동자가 직장에 들어가는 거를 직업 배치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네, 이때 재밌는 거는요. 그 개인별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무리 배치라는 게 있어요. 무리 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졸업생 한 반 아니면 한 학교가 특정한 공장 기업소나 농장으로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자대 배치는 받아봤어요. 예, 군대 갔을 때. 자대는 받아봤지만 직업을 배치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생소한데 이 직업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건지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관련 사항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북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졸업을 앞둔 북한 명문대 학생들인데요. 우리 대학 졸업을 축하해서 마시자. 그리고 우리 새동무가 희망대로 공학연구소에 배치받길 바래. 가만. 두 집도 강당에 모여서 졸업 배치를 한다고 그랬지? 맞아. 빨리 가자. 네, 드디어 졸업 배치 날입니다. 이수님 동무, 예, 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알았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배치를 받나 봐요. 굉장히 생소한 장면인데요. 지선아 동무, 예, 동문 미배치입니다. 강미진 씨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화면에서 네. 미배치가 나왔습니다. 미배치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미배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 일단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치받은 곳이 약수 공장이에요? 수고들 해요. 인사하세요. 평양에서 온 지선아 기사 동무예요.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연구소를 희망했지만 지방에 있는 약수 공장으로 배치를 받은 거네요. 강미진 씨도 직업 배치를 받으신 건가요, 북한에서는? 저는 일단 북한에서 임업 관련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임업이기 때문에 졸업을 산림설계소에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교육과 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대학생들 빼고 그 나머지 인원 중에서 각 기업에서 노동과가 있잖아요. 지역 행정에는 노동과가 있는데 그 노동과가 각 기업의 노동 행정 그걸 알아봐요. 그럼 이 기업에는 얼마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여기는 몇 명, 저기는 몇 명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북한 드라마 한 편 더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고민이 있는 표정입니다. 군대에선 시내 중학교 졸업반의 세계학급이 중요 공장 기업체들에 진출할 것을 탄원했고 우리 시에서는 생물중학교 졸업반의 한계학급이 시적으로 제일 중시하는 고치농장으로 진출할 것을 발기했다는 거야. 그렇단 말이지. 좋아. 야, 준결. 응? 우리도 가자. 우리도 탄원하자. 다 같이 공장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탄원서를 쓰겠다는 건가요? 북한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대별로 당에서 어떤 걸 요구하냐 이러면 농업전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를 한다 이러면 졸업생들 중에 그 선도자가 나서서 자 우리 이번 졸업에 우리 학급 전체가 농장 진출을 하자 네.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다 같이 농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단체로 뭐 농장이든 탄광에 배치가 되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속상해서 안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내가 낙오자가 된다는 그런 아픔이라거나 고민 때문에 끝끝내는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저희가 드라마 두 편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일단은 뭐 국가에서 직장이든 뭐 공장이든 농장이든 뭐 이런 쪽으로 다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단 한 면의 열애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100% 배치를 하게 되죠. 아니 요즘 남한 취업 시장이 정말 힘들잖아요. 취업하기가.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쭉 들으니까 아니 나갈 직장이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일단은 생계를 위해서 보수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지속해서 일하는 거를 직업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으면은 그거는 직업이 아니고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그 굉장히 그 신기한 현상이 사실은 20년째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그건 바로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을 없이 한 20년째 무보상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 같으면은 저 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저 일 했는데 지금 10년치가 밀려 있어요. 돈 주세요. 아니면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럼? 아, 그렇게 노동을 안 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그렇게 결근을 해버리면요. 노동 단련대에 보내집니다. 노동 단련돼요? 네, 그 굉장히 강력한 법적인 그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래도 네. 갖은 수를 써서라도 난 여기서 진짜 옮기고 싶다. 나는 진짜 절대로 여기서는 못 하겠다. 그렇죠. 그게 옮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노동 이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옮기는 거지 우리처럼 내가 이직하고 싶어서 제가 그만두고 저 기업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직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이직의 개념이 아니고 조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조동이요? 네, 국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내려면 당연히 그 자기에 소속돼 있는 그 공장의 책임자나 상급자한테 사업을 해서 돈을 쓰거나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해서 저쪽으로 옮기게끔 해서 그러한 순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만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도 약간의 자본주의 같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질 텐데 좀 그런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북한에 도입된 지 90년대 중반부터니까 이제 네. 20년 넘었어요. 네. 네, 그런 기간 동안
사회에도 서서히 보이지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 많고 그리고 배치를 물론 의대를 받았는데 본인이 안 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투자해서 어떤 개인 영업업점을 내게 되면 국가에다 일정 수익을 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아마 이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북한식 자본주의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등장한 것이 이제 83 노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이게 결근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럼 네. 잡혀가게 되니까 그 거꾸로 그 시장에 나가서 자기 장사도 하고 일당 노동자로도 일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에 공장에 돈을 내는 겁니다. 이 83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나가면은 일종의 그 어떤 일용 노동자나 고용주 아니면은 또 자영주 이런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제 또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네. 다른 질서가 생겼는데 그게 다 이제 음지에서 돌아가는 경제들이 또 그런 것 분명히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주로 소득을 이렇게 얻는데 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직업도 가지고 있지만 직업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정치 사회적 생명을 얻을 수는 있어요, 북한 사회에서. 그렇지만은 이거 가지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에 가서는 벌이를 해가지고 이 직업과 벌이 사이에서 그 공존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남과 북의 각각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강미진 기자님께서는 둘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직업 그러면 느껴졌던 그 북한에서의 생각 또 남한에 오신 다음 생각 어떻게 다르신가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무보수 노동이란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각자가 취미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와 반대로 본인이 의사는 좀 어느 정도 거의 80% 무시된 채 배치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동은 그냥 그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신성하고 영예스러운 것. 근데 그렇게 사회주의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도 되고 또 동시에 무료 노동을 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도 북한의 직업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는요, 의사, 변호사, 최근에는 유튜버 이런 직업을 선망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한의 선호 직업에 대해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